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언제나 특별한 밥상을 선사하는 방영아입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그 네. 체육이 녹화하는 날이 네. 정말 좋은 게 네네. 매일 먹는 음식도 네. 새로운 요리로 탈바꿈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기대하시는 만큼 맛있는 요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시금치 바지락 솥밥하고요. 예. 그리고 상큼한 맛이 좋은 미역 오이 초무침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말로 평범한 밥상은 저리 가라! 이건 것 같은데요. 네. 자, 맛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금치 바지락 솥밥. 네. 바지락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시금치 바지락 솥밥에 오늘 이제 생 바지락살을 좀 넣어 볼 텐데요. 네. 바지락살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살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굵은 소금으로 바락바락 물을 씻어서 흐르는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냥 쓰면 조금 비릿한 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주 한 큰술 하고요. 그다음에 양파 다진 거 이렇게 한 큰술 섞어서 가볍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이 바지락이 갖고 있는 비릿한 향을 없애주고요. 그리고 이 양파가 같이 들어가줘서 훨씬 맛이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밑간을 좀 해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들어가는 게 시금치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시금치가 준비되어지면 시금치는 오늘 살짝 데쳐서 이용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당근도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가 되어졌고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라서 모양을 살려서 이 새송이 버섯의 모양이 살 수 있도록 썰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새송이 버섯 잘라놔주고요. 이렇게. 옆에다가 새송이 버섯도 이렇게 준비해 놔주세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됐으니까 네네. 시금치 한번 데쳐보도록 할게요. 네. 시금치를 데칠 때는 이렇게 물이 끓으면 여기에다가 소금을. 네. 그런데 이제 채소류를 이렇게 데칠 때 네. 소금을 항상 넣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네. 소금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금을 넣으면은요, 이 채소의 색깔이 훨씬 좀 초록초록한 푸릇푸릇한 색깔이 좀 진해지고요. 예. 그리고 소금을 넣었을 때 한번 이렇게 물이 딱 온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단기간에 데쳐지면서 그 색깔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수 있어요. 있게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 데쳐주는 게 좋고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심 부분이 조금 두꺼울 때, 잎보다 두꺼울 때는 먼저 데칠 때 이렇게 살짝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뜨겁지 않을 정도 해서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해서 줄기 부분을 먼저 데친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데쳐주면 잎 부분은 훨씬 연하거든요. 줄기 부분은 조금 더 익히는 시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익히면 줄기 부분과 잎 부분이 똑같은 시간에 건져내도 비슷하게 익기 때문에 줄기 부분을 째로 이렇게 하실 때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먼저 줄기 부분부터 넣고 나머지 부분 잎을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만 오늘 밥에 할 거라서 데친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바로 찬물로 들어가요? 네, 찬물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찬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빨리 열을 식혀줘야지만 이 시금치가 갖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금치가 준비되어지면 해서 한번 물기를 꼭 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줄기 부분을 같이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자를 때 또 가지런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내어놓고 그다음에 적당한 길이로 1.5cm 정도 길이로 이렇게 썰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릇에다가 볼에다 담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인가요? 네, 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들기름 넣을 거예요. 들기름을요? 네, 조금 들기름 넣으면 훨씬 향이 좋거든요. 와. 그리고 간이 조금 되게 이렇게 해서 소금을? 네, 소금 약간 넣은 다음에 비닐장갑 좀 하나만 주시면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금치 이렇게 해서 묻혀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들기름하고 또 지금 시금치에 제가 물기를 꼭 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의 양이 있어서 밥이 조금 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네. 되고 여기 바지락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는 당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쌀인데요. 쌀은 보통 깨끗하게 씻어서 한 30분 정도 물에다 담가서 불린 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솥밥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솥에다 밥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밥물의 양이랑 냄비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솥밥을 할 때 보면 조금 밥의 양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솥을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밥하고 물의 비율이 1대 한 1.2 정도 돼요. 1대 1.2요? 네. 그래서 보통 쌀이 들어갔을 때 햅쌀이다 그럴 때는 한 동량으로 하는 게 좋고요. 그냥 보통 쌀은 한 1대 1.2배 그리고 조금 오래도록 묵어서 수분이 좀 없는 쌀일 때는 1대 1.5배 정도 물을 부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면 되고. 그런데 확실히 이 밥맛이 뭐 냄비밥, 솥밥을 제가 이 네. 프로그램에서 많이 먹었는데 네네. 차이가 확연히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솥밥이 훨씬 맛있지 않았나요? 네.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끓일 동안 그 재료들하고 같이 섞이면서 솥 안에서 훨씬 좋은 맛을 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을 1.2배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바지락 밑간한 거 있죠?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통으로 그냥 넣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시금치 아까 들기름하고 소금에다가 맛있게 버무렸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바지락살하고 조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같이 처음부터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에다 얹어서 밥을 지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새송이 버섯은 언제 들어가나요? 새송이 버섯은 우리가 이따 밥을 할 때요. 처음에 뜸을 들일 때 한 3분 정도 뜸을 들일 거거든요. 네. 나중에 그때 버섯은 넣어줘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버섯은 넣지 마시고요. 네. 나중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끓여주면 되는데요. 이 정도? 불이 끓으면서 물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솥밥에 물이 양이 넘쳐져서 밥이 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할 때는 처음에 끓기 전까지는 약간 어슷하게 이렇게 놓아서 밥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주면 되고요. 이 밥물이 끓기 시작해서 하면 불을 줄여서 한 중약불에서 한 7, 8분에서 10분 정도 끓일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충분히 끓고 나면 한 3분에서 5분 정도 뜸을 들여서 밥을 완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놓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밥이 이제 익는 동안 네. 우리 양념장을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같이 이제 곁들여 먹는 양념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보통 뭐 파라든가 또는 이렇게 홍고추라든가 풋고추 같은 거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되는데 여기에 지금 간장하고요. 그리고 맛술. 그리고 오늘은 뭐 실파 송송 썬거나 아니면 대파 썰은 거 넣어주면 좋고요. 또는 홍고추. 그리고 만약에 풋고추가 좀 있거나 오이맛 고추 같은 거 예. 있다 하시면 이렇게 해서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그리고 깨소금까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아주 향긋하고 식감도 아주 고추의 붉고 또 초록 색깔이 잘 드러나서 맛있어 보이죠? 예. 이렇게 해서 양념장 준비해 놓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솥밥 좀 끓고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요. 네. 이거 준비되는 동안 한번 같이 하는 미역 오이 초무침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가는 미역 오이 초무침은 보통 그 미역국 끓일 때 쓰는 그 미역을 충분히 물에다 불려주면 되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15분 정도 불려주면 준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역을 한 입 크기로 썰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잘라서 미역 준비해 놓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이도 이렇게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씻어서 다음에? 돌기 부분을 조금 손질한 다음에 어슷하게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레몬즙하고 같이 오늘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레몬을 한번 씻어보도록 할게요. 레몬을요? 네. 레몬을 씻을 때는요, 먼저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먼저 한번 잘 씻어주세요. 이 겉면에 보면 이 허옇게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재료, 과일이나 이런 거 씻을 때 필요한 베이킹 소다가 있어요. 베이킹 소다로 네, 레몬을 베이킹 씻나요? 소다를 이렇게 해서 문질러서 씻어주는 거예요. 베이킹 소다로 과일을 세척하게 되면 네. 뭐 어떤 뭐 좋은 점들이 있나요?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서 좋거든요. 그래서 껍질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이는 소금으로 네, 굵은 소금으로 네. 문질러 씻어주고요. 레몬은 이렇게 해서 베이킹 베이킹 소다를. 소다로 씻어주면 좋거든요. 또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베이킹 소다를 푸른 물에다가 좀 한 3, 4분 정도 담궈놨다가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서 쓰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상태에서 여기 준비를 하면 되는데 레몬은 오늘 보통 이제 이 즙하고요. 이 껍질을 오늘 같이 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용을 할 때 보면 이거는 레몬 제스트라고 그래서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면 이렇게 해서 나와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렇게 벗기는 레몬 제스트라는 기계가 있는데 보통 갖고 계신 분은 이거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없을 때는 칼을 끝으로 흰 부분이 조금 덜하게 이렇게 레몬의 껍질을 벗겨내는 와. 거예요. 네. 사과 깎듯이 깎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둥글게 돌려 깎지 말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쓴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얇게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몬 제스터가 없으신 분들은 칼로 저렇게 하면 그렇죠.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레몬 제스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좋고요. 없을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준비를 해서 넣고 가늘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얇게 가늘게 채 썰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준비한 여기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몬 오늘 이렇게 껍질도 사용하지만 또 레몬 즙도 오늘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몬 이렇게 해서 속에 즙을 이용을 네. 할 때는 이제 짜내야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면 레몬이 안에서 이제 즙 있는 거를 레몬을 굴리세요. 그러면 도마 위에서 이 안에서 과육들이 좀 탱글탱글 터지겠죠. 예. 그러면 얘를 좀 굴린 상태에서 반을 이렇게 잘라주는 잘라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알들이 탱글탱글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서로 잘 부드럽게 되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짜주면 되는데요. 짜다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손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즙을 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짜줬죠. 그런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레몬 돌리면서. 과육을 돌리면서 이렇게 짜서 하면은 레몬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레몬 껍질 그리고 레몬즙까지 준비를 해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안에 레몬 그 씨가 씨, 있거든요. 그래서 씨를 빼고 이렇게 해서 작은 볼에다가 준비해서 레몬즙까지 다 준비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이 초무침할 간장 소스를 한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끓여줄 건데요. 여기에 간장 간장, 그리고 물 그리고 맛술 그 다음에 다시마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한번 끓여주시는 거죠.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되나요? 다시마가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끓여주면 10분. 다시마의 맛이 충분히 끓고 나면 준비해서 끄고 다시마를 건져서 건져주고, 준비하면 네.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면 되고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끓여진 제가 간장 미리 준비했거든요. 여기다가 지금 다시마랑 충분히 우려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걸른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서 차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는 설탕. 네. 넣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레몬즙 레몬즙. 준비했던 것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보통 레몬즙만 많이 사용하셨다면 오늘은 레몬즙 껍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향이나 맛이 아. 2배로 더 좋아지는 거죠. 야, 그럼 그래서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레몬의 껍질과 레몬즙까지 즙을 모두 다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함께 넣으면 네. 향이 더 배가 된다. 그렇죠. 향도 배가 되고 맛도 훨씬 더 상큼하고 좋죠. 자, 이렇게 준비되면 큰 볼 하나 주시면 자, 여기다가 아까 준비했던 미역 우리 먹기 편하게 한 입 크기로 준비했었죠. 네. 이렇게 해서 미역 담아주고 그다음에 오이도 어슷하게 썰었던 거 준비해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레몬 아까 껍질. 이렇게 해서 준비했었죠. 위에다가 조금 장식할 거 조금 남겼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초무침 소스를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는 거예요. 자, 저 비닐 장갑 하나만 주시면 조금 한번 버무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들어갔던 오이랑 미역 그리고 레몬 껍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두었다가 약간의 간장 소스가 그 초무침 소스가 약간 맛이 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네. 소스를 조금만 더 넣을게요. 이렇게 배워서 조금 충분히 한 5분에서 6분 정도만 잠시 두었다가 맛이 배면 담아주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담아볼까요? 자, 이렇게 준비되면 여기다가 아까 미역하고 오이 초무침한 거 이 양념 아까 초무침 간장 소스를 조금 이렇게 우묵한 그릇에 담아서 끼얹어 주면 좋고요. 이 초무침 소스는 레몬이나 이 재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누렇게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바로 버무려 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다음 위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레몬 껍질도 살짝 얹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입맛 도는 반찬으로 딱인 것 같은데요. 활기를 되찾아주는 신선한 반찬 미역 오이초 무침이 완성이 되었고요. 시금치 바지락 솥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거의 보니까 밥이 거의 됐거든요. 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이특 씨가 선생님 버섯은 언제 넣나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 익었을 때 거의 익었을 때 이제 뚜껑을 덮어서 뜸을 들여줄 거예요. 그래서 버섯을 위에다가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얹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얹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한 3분 정도 3분 뜸을 정도, 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솥밥 같은 거 했을 때는 이 뜸 들이는 시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아주 구수하고 맛있는 솥밥이 이제 완성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뜸 들여지는 동안에 이제 아까 여기 간장에다가 뭐 다진 파, 그다음에 풋고추, 홍고추 썰은 거 다 넣어가지고 네. 양념장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솥밥 먹을 때 이제 끼얹어 먹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작은 종지에다가 양념 종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어졌고요. 이제 양념장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솥밥이 뜸이 다 들여졌는지 한 번만 볼게요. 자, 어떤지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뜸 들이면서 버섯에도 버섯의 향은 그대로 살아있고 이렇게 맛있게 솥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양념장 조금씩 끼얹어서 덜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별미밥 시금치 바지락 솥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새콤한 미역 오이 초무침,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레몬즙을 넣어 상큼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레몬 껍질을 다른 재료와 함께 버무려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새콤한 풍미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아삭아삭 씹다 보면 기분까지 업! 미역 오이 초무침으로 입맛 살리는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시금치 바지락 솥밥과 미역 오이 초무침을 다시 살펴볼까요? 시금치 바지락 솥밥은 우선 바지락살에 청주, 다진 양파를 섞어 밑간을 해줍니다. 새송이버섯은 얇게 썰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시금치를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헹군 시금치는 한 입 크기로 썬 뒤 들기름, 소금을 넣고 버무려 밑간을 해주세요. 간장, 맛술, 다진 파, 홍고추, 풋고추,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돌솥에 불린 쌀, 물, 바지락살, 시금치, 채 썬 당근을 넣어 끓여주세요. 밥물이 끓어오르면 중약불에 1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새송이버섯을 넣고 불을 끈 뒤 5분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시금치 바지락 솥밥 완성! 미역 오이 초무침은 먼저 불린 미역은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레몬은 껍질을 벗겨내고 채 썰고 레몬즙을 짜줍니다. 냄비에 간장, 물, 맛술, 다시마를 넣어 끓이고 한 김 식힌 뒤 설탕, 레몬즙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불린 미역, 어슷 썬 오이, 레몬 껍질에 소스를 넣어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껍질을 올려주면 미역 오이 초무침 완성! 오늘의 요리, 시금치 바지락 솥밥과 미역 오이 초무침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보세요. 자, 이제 시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특 씨가 좋아하는 시식 시간이네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일단 바지락 솥밥부터. 네, 바지락 솥밥부터 한번 담아볼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바지락하고 시금치 그리고 다른 재료들도 잘 좀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양념장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조갯살도 네. 이렇게 해서. 혹시 뜨거울 수 있으니까 좀 식혀서 사실 이거 뜨거워도 네. 헉 하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우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지락을 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네. 이 밥과 바지락이 안에서 노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네네. 저는 시금치랑 버섯, 당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조금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뜨거울 때 먹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네요. 밥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야, 지금 여기 있는 시금치 바지락 솥밥이 바로 보약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같이 상큼한 아까 미역 오이 초무침 만들었잖아요. 예. 요거 아까 양념에 조금 버무려서 한번 담아 드려 볼게요. 요것도 드시면 입맛이 조금 상큼하게 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레몬 향이 싹 배어나네요. 네. 좀 입맛을 조금 잃었을 때 먹으면 훨씬 더 좀 이렇게 프레쉬하게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이랑 미역을 무쳐서 드셔도 좋고요. 또 아니면 또 뭐 토시랑 이런 거랑도 같이 버무려서 먹어도 좋고요. 와. 또 양배추를 살짝 절였다가 오이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무쳐 드셔도 아주 맛있게 초무침 드실 수 있으세요. 와, 그냥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 들고요. 그리고 네. 솥밥은
왜 밥을 솥에서 해서 먹는지 네.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밥이 보약이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요리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특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피크닉 떠날 때 빠질 수 없는 치킨 클럽 샌드위치와 상큼한 콘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